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 새 정권, 달라진 대한민국을 기대하는 시민의 목소리와 함께 지난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이 YTN을 통해 방송됐습니다. 오늘 시청자 비평 리뷰 Y시간, 대통령 취임식 보도를 살펴봅니다. 이번 주 에필로그 Y시간, 매일 아침 어려운 국제 이슈를 쉽게 풀어주는 오늘 아침 세계는 코너 이승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부족함 없는 방송을 위한 그날까지 시청자 의견에 YTN이 응답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데스크 호준석입니다. 봄과 여름 사이에 여행 많이 다니시는 계절입니다. 이맘때가 되면 졸음 운전 사고가 급증한다고 합니다. 특히 5월에 졸음 운전 사고가 가장 많습니다. 한국도로공사 통계를 보면 최근 5년 동안의 고속도로 사망 사고 중에서 70% 가까이가 졸음 운전이 사고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짧지만 아주 깊게 잠이 드는 마이크로 수면 상태가 매우 위험합니다. 졸음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운전할 때 졸려오면 가까운 졸음 쉼터에 무조건 정차하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비평 리뷰 Y로 시작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리뷰 Y는 조수진 시청자평가원께서 선정하신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은 국가 주요 행사로 기존 편성이 아닌 특별 편성으로 생중계되는 미디어 이벤트입니다. 그러다 보니 행사 이전부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요. 예측 보도도 이어집니다. 취임식은 물론 생중계되고요. 또 취임식 이후에는 행사 중에 여러 이슈, 에피소드들이 분석이 됩니다. 여기서 언론의 중요한 역할은 이슈에 대한 분석과 비판, 그리고 행간에 숨겨진 내용들을 읽고 해석하는 것일 텐데요. 오늘은 미디어 이벤트, 이번 대통령 취임식을 분석하는 YTN의 보도 살펴봅니다. 네, 새 대통령 취임식과 또 취임에 대한 YTN 보도. 먼저 김은정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평가원님 말씀처럼 취임식은 한 정권이 시작됨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상징적 의례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취임은 여야 정권이 교체되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죠. 이에 따라서 인수위 시절부터 정책 방향의 변화와 새 정부의 인선, 또 취임사 메시지들까지 다양한 이슈들이 미디어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 기준으로 취임식 전후 2주인 5월 2일부터 16일까지 YTN에서 취임을 제목과 내용에 포함한 기사는 총 46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많은 보도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또 저널리즘의 역할은 다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네, 하나씩 그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수진 시청자평가원님. 네. 취임식 이전부터 관련된 많은 보도들을 쏟아냈습니다. 국내 취임식 참석자가 누구인지, 또 특별히 해외 주요국의 참여 인사 정보는 이게 국제관계에서 차기 정부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심어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정보일 텐데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로부터 취임사를 미리 추론해서 새 정권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 또 취임식 행사 자체에 대해서도 미리 보는 행사 등 CG, 그래픽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취임식 이전부터 다양한 소식들로 또 미리 새 정부의 방향을 예측하는 정보성 기사가 줄을 이었다고 보는데요. 그중에 이제 특별히 역대 정부의 취임과 비교해서 역사적인 정리를 담은 그런 보도가 눈에 띄었습니다. 9일 보도입니다. 시대상담은 취임식 역대 대통령 어땠나라는 제목인데요. 13대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미디어의 전당의 의미인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식이 진행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국회에서의 취임식 의미에 대해서 짚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각화와 시뮬레이션을 YTN 보도에서는 굉장히 잘 활용을 해 주셨는데요. 처음 맞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직관적으로 제공해 주셨다는 점, 그런 점들이 특별히 유용했다고 봅니다. 처음으로 자택에서 집무실로 출근하게 된 대통령의 출퇴근 경로를 지도와 함께 제시해 주시고요. 또 실제 주행을 통해서 안내해 주시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시민들에게 대략적인 교통 상황을 예상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봤고요. 또 용산 시대가 시작되면서 경원 인력도 옮겨갔다라고 하는 사실도 전달을 해주시면서 집무실 주변 경호와 집회 시위에 관한 예상 지도도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지도를 통해서 경찰의 정책, 이 앞으로 집회 금지 구역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이것들도 지도를 통해서 쭉 표시를 해주셔서 시민들의 이해를 돕는 좋은 보도라고 봤습니다. 이 새 대통령 취임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 국민들의 반응에 대한 YTN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제 10일 보도인데요. 윤 자유 35번 강조, 그다음에 반지성주의로 민주주의 위기라는 그런 제목의 보도입니다. 취임사가 나가고 사실은 뭐 이제 각종 SNS에 반지성주의에 대한 비판의 글들이 많았던 거, 이건 사실이고요. 이 보도에서도 자유가치 강조, 반지성주의로 야당 비판한 취임사 전달하면서 통합 소통이 보이지 않았던 점도 지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론에서도 그랬고 타 방송사에서도 이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비판이라든지 지적 등이 좀 타 방송사는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점들이 조금 YTN에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민 인터뷰에서도 보면 기대와 바람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외에 일부 그 비판의 목소리가 없었던 거,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지 못한 점은 좀 아쉬웠다라고 여겼습니다. 예, 저도 사실은 평가원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시민의 시선을 담은 그런 보도가 좀 있었으면, 그게 좀 더 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허니문 기간임을 감안하더라도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 인수위와 대통령실 시선에서 바라본 보도들이 다소 눈에 띄었는데요. 그리고 특히 어떤 보도들에서는 제목이 권력에 대해서 긍정적인 혹은 신화적인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들도 좀 눈에 띄어서 우려가 됐습니다. 180m 걸으며 주먹 인사, 놀이터 경로당에서 소통 행보, 나이트 포커스, 진짜 첫 출근, 소통. 사실 주먹 인사를 하고 직원들 출근 공간을 둘러보는 것이 소통은 아닐 텐데요. 제목만 봐서는 YTN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고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우려스러웠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 관련 보도에서도 하늘색 넥타이에 의미를 부여한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사실 이어진 해설위원회 시정연설 해설 보도에서도 국회의사당 연설의 절차와 의례를 숙지하지 못하고 범한 대통령의 실수를 애교 섞인 실수라고 여러 차례 언급하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언론사를 대표하는 해설 표현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또 용산 집무실 출근길은 같은 경로를 이용해서 출근하는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텐데요. 서초동 용산 첫 출근 13분 걸려 윤 정치가 곧 국민통합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첫 출근길에 대해서 대통령 자택에서 용산 도착까지 13분이 걸렸다라고 하는 보도가 주류이고요. 같은 시각에 같은 경로를 이용한 시민들 입장에서의 보도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의 시각에서 시민들의 요구하는 정보를 조금 더 담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김선중 해설위원실장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어느 때보다도 치열했던 박빙의 대선을 거쳤던 만큼 새 정부 출범을 바라보는 시각도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와 바람과 함께 여러 비판과 쓴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언론이 이런 상반된 측면을 모두 짚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조금 전 말씀하신 용산 집무실 관련된 보도는 아쉽다는 지적에 저도 동감하고 있는데요. 새 정부 출범으로 주요 정책과 제도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런 점을 참고해서 보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새 정부의 출범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 또 취임과 관련해서 YTN이 많은 대담들을 이제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분석하셨다고요? 네. 취임식도 사실은 중요하지만은요. 사실은 취임 이후의 국정과제 운영, 이게 정말 중요할 텐데요. 이런 부분들이 취임사를 분석하면서 그래도 좀 다뤄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0일 더 뉴스에서 윤석열 대통령 공식 취임,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라는 제목의 보도는 취임사에 대한 분석을 서로 다른 입장의 두 패널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취임사에서 언급된 그 자유가 경제 기초 또 뭐 교육 문화의 범위를 좀 넘어서 우리 사회에서 절실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을 또 지적하기도 했고요. 지난 10일 뉴이저에서도 평론가가 나와서 그 취임식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금은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허니문 기간이라고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판적인 부분보다는 여기서도 소통을 통해 협치를 바라는 분위기로 대부분이 좀 전달되더라고요. 예, 그렇게 봤습니다. 예, 사실 대담은 YTN의 자랑이자 강점이라고 보는데요. 이번에도 다양한 대담 프로그램들을 편성해서 취임식과 취임사의 의미, 새 정권의 과제, 인선 문제 등을 다양하게 잘 다루어 주셨습니다. 또 각기 다른 입장의 해석과 주장을 제시함으로써 시청자들이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고 균형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렇게 봤습니다. 다만 저는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얘기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요. 최근 YTN 보도들이 실시간 정보 전달이나 환경 감시 면에서는 흠잡을 곳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해설과 논평 면에서는 아쉬운 점들이 좀 눈에 띕니다. 특히 갈등 사안이나 논쟁적 이슈에 대해서는 저널리스트로서의 YTN 구성원들의 관점과 해설을 다룬 그런 보도들보다는 패널에 의존한 간접적인 논평과 해설이 대부분이다. 저는 요새 좀 그렇게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통령실 출입기자 신원조에서 관련 이슈 보도도 사실 유사한 예로 지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통령 출입기자들에게 대통령실에서 재산이나 친교 인물, 정당 가입 활동, 사회단체 활동 경력, 가족들의 직업과 거주지까지 좀 과도한 정보 제공을 요구했던 그런 신원 조회서를 보도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YTN 출입기자도 분명히 그 기자실에 같이 계셨었고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앵커께서 같이 하셨던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를 보니까 미디어오늘 기자를 연결해서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시고 자세한 입장을 전달받으시더라고요. 언론으로서 중립에 대한 부담이 기계적 중립을 고착화해서 오히려 모든 사안에 대한 여론 형성을 정치 진영 논리의 함정에 빠질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오류를 간혹 가다가 봅니다. 이슈에 대한 관점을 분명히 갖고 또 사회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가는 것도 언론의 책무라는 점을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어오늘 그 기자 연결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제 그때 그 시간 앵커였는데 우리 기자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전화 연결하려고 했는데 그 시간에 이제 그 발생하는 이슈들에 대해서 또 본인이 실시간 중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점을 조금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 미디어오늘이 그 사안을 이제 최초 보도했던 매체이기도 했다는 점, 그런 사정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선중 해설위원 실장님.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지당한 말씀이시고 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이 그 지나치게 과도한 기계적 균형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겠죠. 특히 양측의 주장을 그저 단순 전달하는 게 공정하고 중립적인 보도라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안의 경중을 판단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시청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게 언론의 역할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대안 없는 무조건적인 비판 보도도 문제지만 언론이 부조리와 불합리한 부분에 눈 감고 지적하지 않는다면 그건 더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역사에서 경험했듯이 언론의 역할과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순서입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들 한 말씀씩을 듣겠습니다. 먼저 주수진 평가원님. 네. 대통령 취임식 보도 중계 이상의 분석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임식 보도가 미디어 이벤트로서의 의미에서 한 차원 더 나아가서 이후 과제를 진단하는 보도로 더 집중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제 새 정부가 해결해 나가야 할 난제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앞으로 이 부분의 YTN 보도의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김은정 박사님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본연의 자리, 소시민의 시각으로 돌아올 때.
시작부터 기존의 정책에 대한 많은 변화를 예고하면서 많은 이의 기대 속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새 정부의 임기가 시작되면 언론이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자제하고 우호적 보도를 하는 기간을 우리가 허니문 기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는 허니문을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와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YTN이 대다수의 국민, 소시민의 시각을 담은 분명한 관점이 있는 보도를 많이 기획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 많은 말씀들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경청하고 참고해서 더 좋은 YTN 뉴스 만드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는 볼 수 없는 뒷얘기를 들어보는 에필로그 Y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늘 아침 세계는 이라는 코너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현지 소식을 꾸준하게 전해드리고 있는 이승훈 기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은 수많은 해외 이슈를 어떤 방법으로 접하고 계신가요? YTN 오늘 아침 세계는 코너에서는 가장 핫한 국제 이슈를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루를 시작하는 매일 아침 이승훈 기자의 친절하고 명쾌한 설명으로 국제 이슈를 정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무사히 끝난 생방송, 오늘 방송은 어떠셨어요?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전달해 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있죠. 그게 제대로 전달이 되면 좀 기분이 좋고요. 좀 부족하다 싶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방송 굉장히 만족합니다. 이번 주 에필로그 Y 시간 국제부 이승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뉴스를 진행하면서 우리 기자님과 항상 대담을 하곤 하는데 네.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보니까 색다른 느낌이에요. 저도 무척 색다릅니다. 그렇죠. 자, 먼저 오늘 기자님을 모시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뭐죠? 저희 YTN 방송을 평가하는 모니터 보고서 있잖아요. 예. 거기서 이 코너 오늘 아침 세계는 호평이 정말 자자하더라고요. 저도 찾아서 읽어봤어요. 부끄러운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평을 좀 받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시청자 여러분에게 그냥 들어온 소식 좀 편하게 전달해 드리겠다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좀 시청자 여러분의 마음에 잘 와닿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봐도 될까요? 네, 해도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출근 시간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보실 것 같은데 혹시 주변에서 보신 분들 없으세요?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은 저한테 관심이 별로 없나 봅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리고 또 저희 집사람도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아, 바쁘셔서 그러시겠죠. 네, 한번 보고서 모니터는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좀 많이 혼납니다. 어떤 점으로 좀 혼나셨어요? 가장 많이 혼난 거요. 네. 살 많이 쪘다고 좀 많이 빼라고. 아, 외형적인 모습? 지금 약간 조금 이렇게 관리하고 계세요? 다시 출연하기 시작하셨으니까요. 관리를 해야 되는 거는 저희 책임인 것 같아서요. 조금 적게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늘 아침 세계는 코너 이야기 좀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대략 재개에 할애된 시간은 한 1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미국과 세계의 주요 국가들, 우리랑 시차가 반대죠. 그렇기 때문에 주요한 소식들이 가장 우리 시간으로 밤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 뉴스 가운데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 있을 만한 이슈들을 뽑아서 골라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2월 24일이었죠. 러시아 침공으로 이제 이른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네. 그래서 현재 주로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코너 오늘 아침 세계는에서 다루는 주제는 어떻게 선정하시는 건가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는 이슈, 거기에 우리 국제부 기자들이 이 정도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슈가 아마 거기에 추가가 될 겁니다. 제가 이제 YTN을 입사한 게 한 30년 이제 가까이 되거든요. 지나온 날을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저희도 많이 바뀌었지만 정말 많이 바뀐 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에요. 그전에는 어떤 자극적인 소식을 조금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면 지금은 아마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따뜻한 소식들 또 감동적인 얘기들 많이 그런 것들을 원하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전하면서 시청자 여러분이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찾으려고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들의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을 선택하시는 게 아마 호평을 받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이전에 국제부에 계시기 전에 저랑 같이 뉴스를 진행하셨잖아요. 이제 PD로서 일을 하셨는데. 다 말씀해 주시네요, 그냥. 네, 그럼요. 근데 지금 국제부에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국제부에서는 그럼 얼마나 이제 근무를 하게 되신 거예요? 취재 기자들은요, 보통 그 짧은 내근 기자 그리고 긴 외근 기자 생활이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제 자의는 아닙니다만 그 짧은 내근 기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럴 때마다 국제부를 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국제부 기자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게 이번이 꼭 4번째입니다. 이제 여러 차례 이렇게 국제부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취재할 때 나만의 노하우도 많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노하우라고 뭐 특별하게 말씀드릴 요령? 네,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국제뉴스를 취재하면서 제가 좀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외신 텍스트에 주로 제가 이렇게 관심을 보였다고 하면요. 지금 현재는 좀 화면에 집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화면에 집중하면서 될 수 있으면 가급적 설명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럼 최소화하면서 그 시간에 시청자들께서 좀 생각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고 싶다. 그런 식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 개인적인 질문이기도 한데 혹시 출근은 언제쯤 하세요? 전쟁을 취재하는 건 상당히 힘든 과정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관련한 화면을 계속 봐야 하죠. 여기에서 어떤 그림을 그림 가운데서 가장 잔인하지 않거나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이 정도는 보여줄 수 있다 하는 그림 속에서 또 저희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가장 정확하게 또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집에서 나오는 시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한 새벽 4시쯤 나옵니다. 아니 그렇게 일찍 출근하시면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출연을 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리포트로 보여줬을 때 전쟁을 통해서 사람이 몇 명이 죽었다. 앞서 나가고 있는 탱크가 몇 대가 부서졌다라는 얘기는 저희는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사의 이면에는 사실은 그런 전쟁 때문에 많은 무고한 민간인이 숨졌고요. 또 그 무고한 민간인보다 더 많은 사람 다치고요. 또 그 과정에서 어린이들은요. 평생을 전쟁의 공포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요. 사실은 기사를 쓰다 보면 생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 세계를 통해서 그 나머지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주면서 채워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좀 준비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또 여러 가지 노력이 있지만 좀 괜찮습니다. 자, 어떤 부서든 이제 각 부서마다 특징을 갖고 있을 텐데 우리 YTN 국제부가 가진 또 특징이 있을까요? YTN 현재 국제부는요. 정말 다양한 경험을 가진 그 시니어 기자라고 하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현안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가가 포진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국제부에 계시니까 다들 이렇게 외국어, 영어 좀 잘하시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국제부 기자의 가장 큰 덕목은 그 외국어 구사 능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가장 큰 덕목은 바로 지금 말씀드린 현장에서의 경험이란 쪽으로 저도 결론이 점점 향하고 있더라고요. 뭐 제 경험만 하더라도요. 저는 영어 크게 잘하지 못하고 뭐 한 중국어 약간 구사하는 그 정도입니다. 이것도 새로운 사실이네요. 그래도 한 가지 언어는 잘하고 계시다는 거. 아닙니다. 둘 다 못하는데 그냥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보면 아주 창피합니다. 네,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하곤 있지만 이거 말고도 기자님이 관심 갖고 있는 이슈도 있나요? 저는 사실 가장 관심이 있는 거는요. 세계의 분쟁과 관련, 국제 분쟁과 관련한 이야기들입니다. 국제 분쟁에 제가 관심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이유는 네. 아프리카에서는 지금 현재 많은 내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전은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냐면요. 처음에는 반자본주의 내지는 반독재,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시작이 되죠. 하지만 싸움이 길어지면서는 개인의 이득, 집단의 이득을 위해서 전쟁이 흐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길고 지루해지면 세계의 관심이 사라지게 돼요. 그 순간 백주대난에서 어린이의 손발을 자르고요. 그리고 여성을 성폭행하는 잔인한 일이 서슴지 않게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세계에 관심이 있다면, 지켜보는 눈이 있다면 그들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을 겁니다.
뭐 우크라이나 전쟁뿐 아니라 다른 분쟁 지역에도 좀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 오늘 아침 세계는 코너 좀 어떻게 봐달라, 예쁘게 봐달라 카메라 보고 좀 한 말씀 해주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요. 시청자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매일 그리고 매 시간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지구촌 이웃들의 희생을 바로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런 나름의 그 책임감은 가지고 있어요. 이번 전쟁이 끝나면 아마 저는요. 그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에서 조금 떨어진 이야기, 또 생소한 나라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조금은 더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무엇보다 이 전쟁이 좀 하루빨리 끝나서요.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아프리카 얘기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은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가 좀 주를 이루지만 앞으로 우리 기자님이 원하시는 세계 다양한 소식들 이 오늘 아침 세계는에서 전해주시길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빠른 옴부즈맨 프로그램 그 기록을 모아보는 시간입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이번 주 시청자 의견 함께 보겠습니다. 간호학과 학생들이 산모 동의 없이 분만 현장을 참관하고 있다는 YTN 보도에 시청자들의 많은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절대 있어선 안 될 일이라는 의견과 그러면 실습은 어디서 하냐는 반론이 엇갈렸습니다. 네, 아직 의료인이 아닌 간호학과 학생들이 산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분만 참관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저희 YTN에 들어왔습니다. 분만실에서 참관할 때 실습생이 아닌 신규 간호사인 척 해야 하며 보호자가 보고 있으니 아기가 나올 때 인상을 짓거나 학생 신분을 알아차릴 만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학생은 YTN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학생들이 분만실 안으로 들어가기 전 실습생 명찰을 떼야 했고 필기구도 들고 갈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본인이 애 낳는데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병원만 그럴까? 기분 나쁘고 황당하다는 댓글이 많습니다. 동의 안 구하고 저러는 건 당연히 문제되지. 명백한 불법 행위고. 환자 본인이 동의해야 한다잖아. 실습생은 의료진이 아니잖아. 기사의 취지대로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공감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간호를 합니까? 실습을 받아야 숙련된 간호사가 되는 거 아닌가? 간호대생들이 실습을 받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또 의대생들은 괜찮고 간호대생만 문제냐는 댓글도 있었는데 개인 병원 참관은 정식 의료진이 아니면 모두 불법입니다. 제보자는 이 같은 관행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는데 충격을 받아 YTN 취재에 응했다고 합니다. 기사를 쓴 김철희 기자는 간호대뿐 아니라 의대에서도 이 같은 사례가 있는지 더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학병원의 경우 수련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학생들의 참관이 불법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8월 서울 은평구로 이사를 계획하던 A씨는 주민센터에 외국인인 부인의 이전 등록 절차를 문의하다 귀를 의심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부끄러우니까 안 데리고 오고 하는 거잖아요. 찌질이가 가면 바로 돼요? 지금 아프게 일방적인 욕설에 외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정에 대한 혐오 정서까지 포함된 발언.
영상 방송을 하는데 앞에 그 전주 음악이 있죠. 그 음악의 끄트머리에 그 왜 고음이 나옵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 때 다른 사람이 다 그래요. 그걸 좀 제발 삭제 좀 해주세요. 시민 데스크는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과 질문으로 채워집니다. YTN에 대한 여러 의견들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서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